그때 그 말 괜히 했나. 너무 떨려. 내일 발표는 잘할 수 있을까? 머릿속에 고장난 레코드처럼 같은 생각이 무한 반복되고 있진 않으신가요? 생각을 멈춰야 잠들 수 있다는 걸 당신은 이미 알고 있죠. 하지만 꼬리에 꼬리를 무는 걱정 때문에 마음 편히 눈을 감지 못하는 밤. 어쩌면 당신은 스스로를 탓하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건 당신의 착각입니다. 오히려 당신의 뇌가 생존을 위해 충실하게 자기 역할을 하고 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문제는 그 충실한 뇌의 작동 방식을 우리가 몰랐다는 것뿐이죠. 오늘 저는 말로 하는 위로나 추상적인 조언은 하지 않을게요. 원시저적인 뇌를 단 3초 만에 물리적으로 제어할 수 있는 아주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릴 겁니다. 이 영상을 끝까지 보고 나면 당신은 더 이상 생각의 노예로 살지 않게 해드리죠. 머릿속 스위치를 스스로 끄고 켤 수 있는 통제감을 얻게 될 겁니다. 3초 만에 뇌의 스위치를 내리는 내면의 기술.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시작하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 자, 이 기술을 배우기에 앞서 우리는 반드시 한 가지를 먼저 이해해야 합니다. 왜 우리의 뇌는 우리가 멈추고 싶어 하는 생각을 멈추지 못하고 오히려 더 크게 증폭시키는 걸까요? 그 비밀은 우리 뇌의 가장 깊숙한 곳, 아몬드 모양의 작은 영역인 편도체에 숨어 있습니다. 이 편도체라는 놈을 아주 쉽게 비유해보죠. 우리 뇌의 24시간 비상 화재 경보기, 혹은 의욕만 넘치는 신입경비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수만 년 전 우리의 조상들이 동굴 밖에서 살아가던 원시 시대를 한번 상상해 보세요. 덤불 속에서 부스럭 소리가 들렸을 때를 떠올려 보세요. 저건 바람 소리일 거야 라고 태평하게 생각했던 원시인 A. 미쳤다, 호랑이다 라고 생각하며 반사적으로 돌멩이를 쥐거나 도망갈 준비를 했던 원시인 B. 과연 누가 더 오래 살아남아 우리의 조상이 되었을까요? 당연히 B입니다. 이처럼 편도체는 우리의 생존을 위해 아주 작은 위험 신호에도 극도로 민감하게 반응하여 온몸의 경보를 울리도록 설계되었습니다. 혹시 모를 최악의 상황에 대비하는 것이 이 녀석의 유일한 존재 이유인 셈이죠. 좋게 말하면 충실한 거고, 나쁘게 말하면 엄청나게 예민하고 성급한 겁니다. 문제는 이 원시적인 경보 시스템이 21세기의 복잡한 사회를 살아가면서 심각한 오작동을 일으키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편도체는 여전히 상상 속의 위협과 실제의 위협을 전혀 구분하지 못하는 아날로그 장비 그대로입니다. 상사가 보낸 "잠깐 얘기 좀 해" 라는 카톡 메시지, 내가 올린 SNS 게시물에 좋아요가 안 눌리는 상황, 친한 친구가 내 메시지를 몇 시간째 읽지 않는 상태, 많은 사람들 앞에서 해야 하는 발표, 심지어 이미 몇 년이나 지나가 버린 과거의 흑역사까지. 한데 우리는 이런 종류의 사회적 위협과 심리적 불안에 훨씬 더 많이 노출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신입경비원 편도체는 이 모든 정신적인 스트레스를 동굴 앞에 나타난 굶주린 검치호랑이와 똑같은 생존 위협으로 인식합니다. 그리고는 예전과 똑같이 미친 듯이 비상 사이렌을 울려댑니다. 이걸 심리학에서는 편도체 납치라고 부릅니다. 말 그대로 뇌의 지휘권이 편도체에게 납치당한 상태가 되는 거죠. 이 사이렌이 울리는 순간 우리 몸은 즉시 전쟁 모드로 전환됩니다. 뇌는 싸우거나 도망쳐라 라는 단 2가지 선택지만 남겨두고 모든 자원을 총동원합니다. 교감신경이 활성화되면서 심장이 터질 듯이 뛰고 호흡은 얕고 가빠지며 어깨와 등 근육은 당장이라도 달려나갈 수 있도록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마치 내 몸이 아닌 것처럼 나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없이 온몸이 비상사태를 선포하는 겁니다. 동시에 머릿속에서는 온갖 최악의 시나리오가 4D 영화처럼 쉴 새 없이 재생됩니다. 분명 내가 지난번 보고서에서 실수한 것 때문에 부르시는 걸 거야. 내 게시물에만 좋아요를 안 누른 걸 보니 나를 싫어하는 게 틀림없어. 이러다 발표하다가 망신만 당하고 회사에서 잘리는 거 아닐까? 이것이 바로 우리가 불안과 걱정에 휩싸일 때 경험하는 신체적, 정신적 증상의 정체입니다. 당신의 잘못이 아니라 뇌에 설치된 오래된 경보 시스템의 지극히 정상적인 반응일 뿐입니다. 자, 그럼 이 시끄럽게 울어대는 화재 경보기를 어떻게 꺼야 할까요?
많은 사람들이 이럴 때 긍정적으로 생각하자. 별일 아닐 거야. 제발 진정해. 라고 스스로를 다그칩니다. 머릿속으로 평화로운 바다를 떠올리거나 좋은 기억을 끄집어내려고 애를 쓰죠. 마치 울고 있는 아이에게 뚝 그쳐 라고 소리치면서 사탕을 쥐어주려는 것과 같습니다. 하지만 결과는 어떤가요? 불안은 조금도 줄어들지 않죠. 오히려 나는 왜 이렇게 감정 조절도 못할까? 나는 의지가 약한 인간이야. 하는 2차적인 자책감만 더해질 뿐입니다. 이 방법이 절대 통하지 않는 이유는 우리 뇌의 또 다른 중요한 부분이 완전히 셧다운되기 때문입니다. 바로 뇌의 가장 앞부분에 위치한 전전두피질입니다. 이 전전두피질은 우리 뇌의 총사령관이자 CEO입니다. 논리적인 사고, 합리적인 판단, 감정 조절, 충동 억제, 미래 계획 등 인간을 가장 인간답게 만드는 모든 고등 정신 기능을 바로 이곳에서 담당하죠. 우리를 동물과 다르게 만들어주는 핵심 영역입니다. 평상시에는 이 유능한 사령관이 편도체라는 성급한 파수꾼을 적절히 통제합니다. 편도체가 호랑이가 나타났다 하고 소리쳐도 전전두피질은 상황을 냉정하게 분석하죠. 아니야, 저건 고양이야. 정보를 꺼도 좋아. 자리에 돌아가서 쉬고 있어 라고 명령을 내릴 수 있죠. 하지만 편도체가 한번 납치 상태에 빠져 극도의 비상경보를 울리면 뇌의 지휘권이 완전히 넘어가 버립니다. 뇌의 신조는에 필요한 신체 반응에만 최우선으로 집중됩니다. 국가 비상사태가 선포되면 모든 행정 기능이 군대에 이양되는 것처럼 말이에요. 이성적인 CEO는 관제실에서 쫓겨나 문이 잠겨버리게 되죠. 흥분한 신입 경비원이 모든 버튼을 마구잡이로 누르고 있는 상황과 같습니다. 건전두피질의 기능은 사실상 일시 정지 상태가 됩니다. 이미 사령관이 조종실에서 쫓겨나 문이 잠겨버린 거예요. 그런데 밖에서 비행기를 똑바로 몰아! 라고 소리쳐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긍정적으로 생각하기가 통하지 않는 것은 당신의 의지 문제가 아닙니다. 뇌의 작동 원리상 불가능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명확합니다. 밖에서 소리치는 것을 멈추고 잠긴 조종실 문을 열 수 있는 마스터키를 사용하는 겁니다. 말로 설득하는 게 아니라 뇌의 시스템을 직접 건드리는 물리적인 스위치를 누르는 거죠. 이제 드디어 과열된 편도체의 전원을 내리고 스위치를 다시 켜는 구체적인 기술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이것은 마법이 아니라 뇌과학에 기반한 일종의 응급처치술입니다. 이 기술의 핵심은 생각의 영역에서 벗어나 가장 원시적이고 직접적인 몸의 감각을 이용 뇌의 주의를 강제로 전환하는 데 있습니다. 이 기술의 이름은 바로 호 기술입니다. 3초 동안 감각하고 호흡하라는 뜻을 기억하기 쉽게 줄임말입니다. 오늘 밤 침대에 누워 또다시 생각의 파도가 몰려올 때 그 자리에 멈춰서 조용히 따라해 보세요. 1단계. 가장 먼저 마음속으로 단호하게 멈춰! 라고 외치세요. 동시에 당신의 모든 의식을 양쪽 발끝으로 보내는 거예요. 발가락 전체에 힘을 주어 바닥이나 이불을 꽉 움켜쥐듯 오므립니다. 그리고 오직 발가락의 감각에만 집중하는 겁니다. 발가락 마디마디가 접히는 느낌, 발바닥 피부가 바닥에 닿는 압력, 발가락 사이에 느껴지는 미세한 공간. 마치 당신의 의식이 머리에서 발끝으로 순식간에 이동하는 상상을 해보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이것은 뇌과학에서 말하는 패턴 방해 기술입니다. 우리 뇌는 기본적으로 한 번에 한 가지에만 완벽하게 집중할 수 있습니다. 꼬리에 꼬리를 물던 추상적인 생각의 패턴에 전혀 다른 종류의 강력하고 구체적인 신체 감각 패턴을 끼워 넣어 흐름을 물리적으로 끊어버리는 겁니다. 불안을 증폭시키던 의식의 에너지를 구체적인 신체 부위로 강제로 이동시키는 첫 번째 스위치입니다. 2단계. 발가락은 계속 꽉 오므린 상태를 유지합니다. 이제 코로 천천히, 하지만 폐가 터질 것처럼 깊숙하게 숨을 들이마십니다. 이때 중요한 것은 숨이 들어오는 과정을 하나하나 느끼는 겁니다. 차가운 공기가 콧구멍 안쪽의 점막을 스치는 느낌. 공기가 목구멍을 지나 기관지를 통과하는 감각.
가슴과 배가 풍선처럼 부풀어 오르며 폐 깊숙한 곳까지 공기로 가득 차오르는 과정을 느껴보세요.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깊고 통제된 호흡은 비상경보를 울리고 있는 편도체에게 보낼 수 있는 가장 강력한 안전 신호입니다. 원시 시대의 우리 조상들은 호랑이 앞에서 숨을 깊고 편안하게 쉬지 않았습니다. 짧고 가쁜 숨을 몰아쉬었죠. 따라서 의식적으로 깊은 숨을 쉬어주는 행위는 우리 뇌와 몸을 연결하는 고속도로인 자율신경계에 직접 신호를 보내는 것과 같습니다. 편도체에게 지금은 비상사태가 아니야. 호랑이는 없어. 경보를 해제해도 좋아. 라고 직접적으로 알려주는 겁니다. 이제 마지막 3단계입니다. 입을 살짝 벌리고 후 하는 소리와 함께 들이마셨던 것보다 최소 1.5배 이상 길게 아주 천천히 숨을 모두 내뱉습니다. 모든 숨이 몸 밖으로 완전히 빠져나갈 때까지 말이죠. 그리고 숨을 내뱉는 동시에 꽉 오므리고 있던 발가락의 힘을 완전히 풀어버립니다. 마치 모든 긴장과 걱정이 발가락 끝을 통해 공기 중으로 함께 빠져나간다고 생생하게 상상하세요. 어깨와 목, 미간에 들어갔던 힘도 함께 스르르 풀어줍니다. 왜 이것이 효과가 있을까요? 날숨은 우리 몸의 이완 시스템인 부교감 신경을 활성화시키는 가장 직접적인 방법입니다. 특히 길게 내쉬는 숨은 심박수를 낮추고 혈압을 안정시켜 전쟁 모드에 돌입했던 신체를 평화 모드로 되돌리는 가장 강력한 버튼입니다. 이것이 바로 뇌에게 이제 모든 상황이 종료되었다고 알려주는 시스템 리셋 완료 버튼인 셈이죠. 이 모든 과정, 즉 발가락을 오므리고 숨을 들이마시고 내뱉으며 힘을 빼는 과정이 단 3초 안에 끝납니다. 이 3초가 당신을 생각의 지옥에서 즉시 탈출시켜줄 아주 강력하고 과학적인 비상탈출 스위치입니다. 물론 이 3초 기술이 당신의 예민한 기질 자체를 바꾸거나 인생의 모든 문제를 마법처럼 해결해주지는 않습니다. 아마 스위치를 눌러 잠시 잠잠해졌던 생각들은 얼마 지나지 않아 다시 스멀스멀 고개를 들려고 할 겁니다. 마치 두더지 잡기 게임처럼 말이죠. 하지만 이제 당신과 이전의 당신 사이에는 아주 결정적인 차이가 생겼습니다. 바로 지긋지긋한 생각의 고리를 언제든 내 의지로 끊어낼 수 있는 강력하고 구체적인 무기가 생겼다는 사실입니다. 두더지가 튀어나왔을 때 예전처럼 멍하니 바라보며 괴로워하는 대신 이제 당신의 손에는 망치가 들려있는 겁니다. 생각이 다시 당신을 덮치려고 할 때마다 예전처럼 속수무책으로 당황하며 끌려다니지 마세요. 아, 또 시작이네 라고 가볍게 알아차려주고 그저 묵묵히 오늘 배운 허 기술을 반복해서 사용하면 됩니다. 마치 헬스장에 처음 가서 어색하게 벤치프레스를 들어올리는 것처럼 말이죠. 처음에는 이 기술이 조금 어색하고 효과가 없는 것처럼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꾸준히 반복하면 어떻게 되나요? 가슴 근육이 붙고 점점 더 무거운 무게를 안정적으로 들어올릴 수 있게 되죠. 이 기술도 똑같습니다. 반복해서 사용하면 할수록 당신의 뇌 근육, 즉 전전두피질을 단련시킵니다. 그리고 이렇게 단련된 전전두피질은 예전처럼 쉽게 편도체의 가짜 비상경보에 휘둘리지 않는 튼튼한 마음의 근력을 갖게 되죠. 나중에는 스위치를 누르지 않아도 뇌가 스스로 생각의 폭주를 제어하는 단계에 이르게 될 겁니다. 기억하세요? 당신은 약하거나 이상하거나 예민한 게 아니었습니다. 단지 당신의 뇌를 효과적으로 다루는 아주 간단한 사용 설명서를 아직 배우지 못했을 뿐입니다. 오늘 밤 잠들기 전 침대에 누워 또다시 머릿속이 시끄러워진다면 오늘 배운 3초 리셋 스위치를 꼭 한번 눌러보세요. 한 번, 그리고 또 한 번. 당신이 주인이고 뇌는 당신의 도구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감정과 생각, 그리고 인생의 유일한 주인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통해 인생을 바꾸는 내면의 기술을 놓치지 마세요. 댓글로 여러분을 가장 괴롭히는 생각은 무엇인지 나눠주셔도 좋습니다. 함께 이야기하며 우리는 더 강해질 수 있습니다.